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사무장 병원이 계속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는 사무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의사들이 명예를 빌려주고 거기서 사무장들한테 월급을 받는다 이거예요. 뭐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이렇게 받는데, 사무장들이 그러면 그만큼 돈을 훨씬 어마어마하게 번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 돈이 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웬만해서는 걸리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 도수치료 있잖아요. 도수치료, 강남에 한때 2013년 그 경에 도수치료가 그렇게 유행을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도수치료하고 이렇게 물리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강북으로 이렇게 넘어왔다는 거 합니다. 강북에서 그러니까 그게 사무장 병원을 차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잘 돼가지고 하나 차리고 두 개 차리고 세 개 차리고 네 개 차리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페이닥터들의 이제 월급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지고 가는 거죠. 얼마를 가지고 갔는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적출되고 나서 보니까 뭐 도박 자금으로도 막 나가고 뭣도 나가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계좌이체해서 그냥 도박 자금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했다. 그런데도 그동안 이제 들키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이게 어떻게 해서 들켰냐. 생명보험에서 자꾸 이게 돈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생명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뭔가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신고해서 그게 이제 조사가 됐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세금이 어떻게 과세될 것이냐, 의사 자기들한테 과세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그동안 나간 거, 그거는 이제 다 추징을 해야 되니까, 보험료로 나간 거는 다 추징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명의 빌려준 그 의사한테 이제 다 추징을 하고, 그 의사의 재산을 이제 압류하고 다 이렇게 환수를 하겠죠.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은 이제 실질과세니까 소득세,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사무장한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요즘은 뭐 이게 사무장은 몇 프로, 의사는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설이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 그런 소리를 듣고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일단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고민이 있으면 그거를 해결하는, 그게 이제 가장 빠르다. 자꾸 사무장들 천지다 보니까 자꾸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무장 전성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무법인도 보면은 국세청에서 엊그저께 이제 옷 벗고 뭐 안 좋은 일로 옷 벗고 나오다가도 갑자기 막 세무조사 컨설팅에 뭐 대가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게 뭐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대표로 취임하고 바로 옆방에다가는 세무사들 고용해가지고 세무법인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광고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능력자로 행세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자격증 뭐 하려고 땄습니까? 그러면 국세청 사람들이 뭐 자격증 뭐 하려고 땄. 세무사 시험 보기가 이번엔 또 세무공무원 26명밖에 합격을 못 한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 하려고 공부하냐 이거예요. 자격증 따려고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컨설팅 회사 만들어 버리면 되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흔들어지는 거 흔들어. 전부 다 사무장 세무법인, 사무장 법무법인, 사무장 병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무장들이 고용하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는데 지금은 뭐 자격증이 널려 있으니까, 예전만 해도 변호사가 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장이 변호사 눈치 봐야 되는데 지금은 막 널린 게 변호사니까 아쉬운 사람이 변호사예요. 이제 자기 밑에 데려다 놓고 이렇게 일 시키는 거죠. 자기는. 그러니까 찍세 딱세라는 그런 개념이어가지고 자기가 찍어오면 닦아라 뭐 이런 식인데, 이 세상이 뭔가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이게 한 번씩
정리를 하고 해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돈 때문에. 그런데 이 사무장들하고 연결 고리들이 다 공직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를 들키면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을 안 받아요. 납세자가 그러면 가령 생각을 해봅시다. 세무사인 줄 알고 사무장인 줄 사무장을 세무사인 줄 알고 7년 동안 알고 지냈다고 모든 기장을 맡기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세금 깎아준다는 그 편법이라는 게 가공비용이라든지 뭐 허위 매입 세금 계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깎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편법이 들통이 나니까 저 사람이 시켜서 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더라도 행위를 한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같은 공범으로 그러면 처벌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무장을 쭉 빠져버려요. 납세자만 딱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수사 과정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국세청 조사 단계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람은 고발에 빠져버리고 수사에서도 빠진다. 왜 그러느냐? 제가 볼 때는 그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왜? 그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거죠. 사무장의 세계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끼리 연결되고 그 과정을 갈고 닦고 평소에 갈고 닦는 게 그 사무장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번은 질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세무대리 실명화 제도라고 해가지고 제가 2003년에 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그건데 세무사가 아니어도 그냥 밥 먹고 들어가지고 불복대리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윗사람한테 말을 하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언젠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해서 2004년 4월에 이제 그 추진을 하게 되거든요. 세무대리인 전부 다 실명을 하라고 그리고 함부로 위임장 다 제시해 가지고 입증하고 해라.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아니 국세청 세무사 자격증도 없는데 그냥 세무사 끼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자기는 옆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같이. 실제로 모든 것을 주도하고 그거를 용인을 해주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이렇게 질서가 어지러워진다. 그러면 자격증을 뭐 하려고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의 이제 폐해가 뭐냐? 편법이다 이거 공부해가지고 법리를 가지고 뭐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일단 편법을 한단 말이에요. 인맥을 동원하겠다, 뭐를 하겠다.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책임을 다 떠넘겨 버리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시켜서 했다고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이 자료 줘가지고 했다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납세자가 한번 닥쳐봐야 아는데 제 의뢰인 같은 경우도 실제로 2심, 1심에서 다 져가지고 와가지고 2심에서 해두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벌금을 받은 벌금 낼 돈이 없으니까 그 노역장 유치로 2년 이상 갔다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 공부했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워낙 마음이 좋다 보니까 이런 일도 당하는 것 같아요. 사무장 법인, 사무장들의 이런 게 지금 문란한 것 같아요. 그 폐해는 납세자가 당한다. 의뢰인이 당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